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단넷 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예. 오늘 오늘 한 5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셨어요. 아직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오시겠죠? 자, 오십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행사는 여기 당근소프트에서 장소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 위다웃 베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코드 위다웃 베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와 관련돼서 다양한 스킬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엔지니어들을 좀 타겟팅을 해서, 그러니까 여성 엔지니어들이 어떤 경력을 직무 전환을 AI 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전에 경력이 이제 다른 쪽에 있을 때 뭔가 경력을 이쪽으로 좀 더 스킬링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드 위다웃 베리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나 주변에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을 갖고 조금 더 나는 스킬링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어떤 커리어 이제 오퍼튜니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링크를 소개를 시켜주세요.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되게 알찬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오후에 짧은 시간이 있긴 한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세션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프닝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그 종합 프로젝트를 했던 얘기,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AI를 도입하셨는지 얘기, 그리고 이제 다른 MVP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단넷으로 AI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와 단넷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단넷으로 좀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세션별로는 5분간의 이제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라든가 뒤에 간식, 음료수 같은 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도커 캡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깃허브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이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얘기, 단넷 얘기, AI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단넷으로 AI 앱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파이썬을 떠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은 파이썬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모든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이제 툴들이 파이썬 쪽에 많이 상태가 이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쪽을 쓰시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는 영역 쪽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보다는 현재 이제 우리가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언어들은 자바 아니면 단넷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ML.NET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파이썬이 그쪽은 이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단넷이라고 하는 그 툴은 강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강점이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이제 오늘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단넷은 굉장히 많은 거를 포용하잖아요. 그리고 단넷의 전략은 유니파이드 랭귀지라고 해서 단넷으로 프론트엔드 만들 수 있죠? 그죠? 블레이저. 그다음에 백엔드 만들 수 있죠? 네, 모바일 앱 만들 수 있죠? 데스크탑 앱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게임 앱도 만들 수 있어요. 단넷으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그냥 일반 이 정도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상용화 가능한 제품 수준까지 올라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까지 우리가 단넷으로 할 수 있다까지 나와서 과연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단넷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강점이
별다른 러닝 커브가 없어도 단넷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빌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혹시 보셨나요? 뭐라도 하나 보신 분 계신가요? 요게 이제 그 한국 시각으로는 밤 12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벌어지는 거라서 거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빌드 컨퍼런스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단넷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AI와 관련된 얘기. 거의 이제 보시면 아시는 키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MCP 얘기, A2A 얘기 하여튼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넷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넷 얘기, 그리고 AI 얘기, 그리고 단넷으로 AI 하는 얘기. 꼭 그거 같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이제 진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게 딱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 속칭 MEAI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Azure AI Foundr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MCP와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전 짚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뒤에 세션에서 더 깊게 이제 그 딥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한번 해볼까요? 익스텐션, 그러니까 MEAI, 즉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넷으로 이제 AI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랭귀지 모델을 라지 LLM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DK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보통 오픈 AI SDK를 쓰면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죠? 코드를 쓸 거예요. 챗 클라이언트로 해가지고 모델 이름 적고 API 적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클라이언트 이제 받아온 다음에 컴플리트 챗 어싱크 해가지고 뒤에 이제 프롬프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오픈 AI의 SDK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안트로픽의 클로드를 볼까요? 안트로픽의 클로드를 보면은 똑같이 이제 안트로픽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요. 근데 일단 메시지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get 클로드 메시지 어싱크라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위에 있는 리절트, 오픈 AI의 리절트랑 안트로픽의 리절트는 타입이 다르겠죠? 타입이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볼까요? 자, 구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글 AI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요. API 키로 해서.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챗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컨텐츠 어싱크라고 해서 똑같이 하죠. 결국 여기서 나온 리절트 값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오픈 AI에서 나온 리절트, 안트로픽에서 나온 리절트, 구글에서 나온 리절트의 타입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만약에 회사는 사실 모델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오픈 AI를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클로드를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구글, 제미니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뭐 한다고 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챗 컴플리션을 세 가지가 하는데 챗 컴플리션의 메소드가 다 다르다고 쳐도 그 결과 값으로 나오는 리절트의 타입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코드 베이스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갈아 끼우는 상황이 되면은 갈아 끼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코드를 한 번 더 짜야 돼요. 그죠? 중복 코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왜냐면은 똑같은 작업을 중복 코드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는 더 이상 구글을 안 쓸 거야. 걷어내게 되면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하면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손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요게 되게 비슷한 컨셉일 거예요. 어쩌면 기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랭귀지 모델이라도 손쉽게 갈아 끼워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 코드 베이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 컨셉은 굉장히 친숙하죠. 단넷 쪽에서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멘틱 커널이죠. 시멘틱 커널은 처음 컨셉이 모든 랭귀지 모델, 모든 AI 모델의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시멘틱 커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AI도 비슷한 컨셉이죠.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멘틱 커널의 그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AI로 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셉, 이제 출발점이 시멘틱 커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 즉 MEAI 같은 경우는 모든 랭귀지 모델을 이제는 같은 인터페이스로 다 이제 몰아 세워서 그러면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만 참조를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뒷단으로 나오는 모든 코드는 전혀 변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처음에 초기화를 그 랭귀지 모델을 초기화시키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 그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뭐냐? 바로 iChat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요 인터페이스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 패키지는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익스텐션스 AI 요거라고 하는 유계 패키지만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를 하면은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의 기존의 랭귀지 모델을 바로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느냐? 자,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오픈 AI로 할 때 맨 처음에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get chat 클라이언트를 하고 그거를 as iChat 클라이언트라는 확장 메소드를 추가를 해줘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에서 온 그 라이브러리 그 메소드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iChat 클라이언트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et response async 하면 되죠. 그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자, 안트로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트로픽 클라이언트를 만든 다음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하나 생겨 있는데 그 프로퍼티가 마찬가지로 iChat 클라이언트를 그 상속 이제 구현을 하는 그 iChat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하는 그 프로퍼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iChat 클라이언트가 나오는 거고 그 밑에서 보면은 똑같은 client.get response async를 갖고 오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리절트와 여기 리절트는 동일한 타입이겠죠. 그죠?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픈 AI를 쓰든 안트로픽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글도 제미니 챗 클라이언트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아예 별도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iChat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iChat 클라이언트에서 client.get response async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리절트 타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픈 AI에서 나온 리절트 타입, 안트로픽에서 나온 리절트 타입, 구글에서 나온 리절트 타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코드 베이스가 일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건 요 세 가지 모델이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AWS의 베드락도 마찬가지로 iChat 클라이언트를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EAI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마, 그 다음에 쭉 해서 미스트랄, 허깅 페이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딥식 이런 거 있죠. 모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모델들을 MEAI로 다 이제 커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데모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잘 안 보이시죠? 좀 잘 보이시나요,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MEAI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기서 요거를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program.cs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져갑니다. 지금 MEAI의 챗 클라이언트가 뭐냐에 따라서 자, 오픈AI 챗 클라이언트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트로픽의 챗 클라이언트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챗 클라이언트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iChat 클라이언트, 요 챗 클라이언트는 여기 보시겠지만 iChat 클라이언트로 딱 나오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iChat 클라이언트를 그냥 이렇게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가 이제 되는 방법은 여기 익스텐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텐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픈AI 챗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쓰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 코드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부분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팩토리 패턴으로 각각의 랭귀지 모델을 초기화하는 그 로직만 이렇게 감춰놓기만 하면은 그 이후로는 모든 코드 베이스가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NET watch런 해서 지금 저는 MEAI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MEAI 챗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이제 빌드가 되고요. 이제 뒷단에서 올 텐데 간단한 챗봇이에요. 간단한 챗봇이어서 이렇게 화면이 이제 곧 이제 빌드가 돼서 나올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웹브라우저가 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EAI 챗 클라이언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이제 넣어볼게요. 저녁 메뉴 추천. 어머, 어머. 저녁 메뉴 추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쪼로록 나오겠죠? 나왔죠? 여기서 저는 지금 뭘로 세팅을 해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GPT-4o, 오픈 AI 모델을 썼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제 이 모델을 접고 제가 앱 세팅 값을 지금 여기서 오픈 AI 대신에 안트로픽으로 바꿔볼게요. 아이고. 자, 안트로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안트로픽으로 바꾼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제 모델을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안트로픽 SDK가 살짝 지금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있어서 아마 에러가 살짝 나긴 할 텐데. 적 메뉴 추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짠 하고 이제 결과값이 톡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자, 나오면 지금 에러가 났죠. 이건 SDK가 지금 에러가 있어서 버그가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여기 위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클로드의 소넷 가장 최신 모델을 쓴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드 자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여기 이제 챗 클라이언트의 타입을 오픈 AI를 쓸 거냐, 안트로픽을 쓸 거냐. 그것만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메소드를 애저 오픈 AI 챗 클라이언트를 거기서 그 초기한 거 갖고 올 거냐, 안트로픽 챗 클라이언트를 갖고 올 거냐. 여기서만 이제 그 결정을 해주는 되는 부분이라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EAI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의 가능성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단넷으로 개발할 때 굉장히 좀 편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애저 AI 파운드리는 거의 이제 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저 AI 서비스, 애저 AI 도큐먼트 인텔리전스 뭐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제 이번에 거의 최종적으로 그냥 애저 AI 파운드리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켜서 예전 이름도 계속 쓰긴 하겠죠. 근데 아니면 이제 점차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AI 서비스의 집합체를 가리켜서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스피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전, 랭귀지, 그다음에 트랜슬레이터, 도큐먼트 인텔리전스, AI 서치 이런 것들이 다 애저 AI 파운드리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들인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아니고 그 안에서 파운드리 모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애저 AI 파운드리에 들어가시면은 모델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말 그대로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에서 제공을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모든 랭귀지 모델들을 서비스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API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애저 AI 파운드리로 API만 그 엔드포인트로 API만 호출하면은 모델을 거기서 어떤 걸 세팅해 놓냐에 따라서 그냥 그걸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카탈로그를 가보시면 현재 10,000개, 11,000개 이상의 모델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갖다 쓰시면 돼요. 이번에 빌드에서 자, 트위터에 그 그록도 이번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당연히 GPT도 들어와 있고 미스트랄도 들어와 있고 뭐 코히어도 있고 다 있어요. 라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크웬, 딥식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쓰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로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여기에 카탈로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API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컬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왜 내가 API로 써야 될까라는 거는 또 이제 그것도 명확하죠.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 GPU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 이 랭귀지 모델들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API 형태로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 어떤 하드웨어가 충분히 있어요. 갑자기 젠슨 황이 야, 얘다 하고 막
그 GPU 뭐 5090 이런 걸 갑자기 던져주고 갔어요. 한 10장을 던져주고 갔어. 그러면은 굳이 또 모델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죠. 로컬에서 돌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빌드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게 파운드리 로컬이라는 겁니다. 자, 파운드리 로컬이 뭐냐? 그 올라마 써보셨어요? 올라마? 그 올라마는 로컬에서 돌아가는 랭귀지 모델 그 컨테이너 서비스란 말이죠. 그거랑 비슷해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델 카탈로그들 중에서 로컬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올라마라든가 허깅페이스 같은 데서 제공을 하는 수많은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을 이 파운드리 로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똑같은 SDK를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AI임에도 불구하고 SDK가 똑같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경험이 똑같겠죠. 단지 추가를 해주는 거는 그 이제 파운드리 로컬을 이제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식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경험이 일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파운드리 로컬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Azure AI Foundry SDK를 써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인퍼런스 AP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픈AI 클라이언트 옵션, 오픈AI 클라이언트를 쓰죠. 똑같아요. 오픈AI의 그 인퍼런스 API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오픈AI 클라이언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픈AI 클라이언트를 쓴다는 얘기는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iChat 클라이언트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즉 MEAI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동일한 개발 경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Azure AI Foundry를 쓰는 거라고 치면은 파운드리 로컬은 여기에다 요것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파운드리 매니저라는 그 이제 Azure AI Foundry라는 그 이제 파운드리 로컬 그 뉴게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파운드리 매니저를 해가지고 그 파운드리 CLI를 내 로컬 컴퓨터에서 돌린단 말이죠.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실행을 시켜라. 그래놓고 거기 안에서 오케이 나는 모델 QN을 쓸 거야. 그럼 이제 QN을 써서 그럼 이제 모델을 실행을 시키고 그 모델 정보를 갖고 와라라고 하고 그 모델 정보를 통해서 API 키와 엔드포인트와 모델 아이디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랑 개발 경험이 위에 세 줄 빼놓고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지 이걸 통해서 그 모델 형태만 내 로컬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API를 이제 외부에 있는 애저에 올라가 있는 API를 호출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요 파운드리 로컬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윈겟이랑 그다음에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 통해서 그 다운로드 인스톨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윈도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지금 맥북에서 지금 뭔가 버그가 생겼습니다. 버그가 생겨서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Azure AI Foundry API 호출하는 그 형태로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멈추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지금 제가 여기서 요걸 이제 멈췄습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이번에는 파운드리 여기 있어요. 자, 파운드리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챗 클라이언트가 파운드리를 쓸 거냐, 로컬을 쓸 거냐에 따라서 나는 그 이제 Azure AI Foundry를 쓰겠다 아니면은 파운드리 로컬을 쓰겠다인데 지금 로컬은 지금 그 버그가 있어서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자, 파운드리, 자, 파운드리로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실행을 시키는데 똑같이 나오죠? 자, 이번엔 Azure AI Foundry 챗 클라이언트입니다. 똑같이 전용 메뉴 추천해달라고 할게요. 전용 메뉴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똑같이 결과 없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마 제가 GPT-4.5를 선택을 해서 아마 여기처럼 똑같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GPT-4.5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GPT-4.5 모델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다른 게 나왔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Azure AI Foundry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appsettings.json에서 여기 파운드리 대신에 로컬로 했다면은 여기서 이걸 로컬로 바꾼다면은 여기 익스텐션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파운드리 매니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요걸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서 쭉 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발 경험은 바뀌질 않는다. 단지 초반에 그 랭귀지 모델 인스턴스를 띄우는 그 부분만 맞춰주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죠. 갈아 끼우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운드리까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즘 가장 핫한 거죠. 자, MCP입니다. MCP. 그 빌드 컨퍼런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세션에서 MCP를 언급을 했어요. 모든 세션에서. 그러니까 즉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AI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결국은 에이전트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 에이전트가 점점점 그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MCP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 MCP와 관련된 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그 세션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양만 팔겠습니다. 자, 에이전트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MCP와 관련된 얘기고 왜냐면은 말 그대로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만 맞춰주면은 에이전트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MCP 서버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둘은 어디에 있든 간에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별도의 예전에 그게 아니었다면은 MCP가 아니었다면은 랭귀지 모델마다 그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마다 그 MCP를 구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경험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곧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더 좋은 거는 이제 C# SDK가 이제 있어요. MCP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서 저도 그렇게 MCP 서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MCP 클라이언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MCP 서버는 어떻게 만드느냐? MCP 서버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스탠다드 I/O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웹 방식이 있어요. HTTP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을 해야 하니 보통 이제 웹 방식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웹 빌더를 만들죠.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MCP SDK를 딱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메소드를 이제 디펜던시로 집어넣어요. 자, 우리는 MCP 서버를 쓸 거야. 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웹 방식으로 할 거니까 오케이. HTTP 이제 프로토콜로 쓸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MCP 서버에는 이런 툴들이 있어. 라고 스캐닝을 해주는 요 메소드 3개만 추가를 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MCP 서버로 바뀌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결국은 엔드포인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엔드포인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엔드포인트 이름은 /SSE예요. SSE 서버 사이드 이벤트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엔드포인트를 이걸로 추가를 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끝이죠. 이러면 사실 MCP 서버가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with tools from assembly, 즉 툴을 스캐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스캐닝을 하느냐? 도대체 뭘 보고 스캐닝을 하느냐? 뭘 보고 MCP 서버는 얘가 툴이야라고 알 수 있을까가 바로 요거죠. 자, 여기에 보면 에코 툴이라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에코라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헬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API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슷해요. API는 대신에 엔드포인트가 있고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요렇게 페일로드를 던져주면은 요런 페일로드가 날아올 거야 라고 돼 있죠. 하지만 이제 MCP 툴은 다르죠. 자연어가 들어가면은 알아서 지가 그냥 요런 게 텍스트를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어떻게 브로드카스팅 하느냐 서버 쪽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데코레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MCP 서버 툴 타입 그리고 MCP 서버 툴 해주면은 아까 스캐닝한 그 메소드가 오케이 얘가 MCP 서버 툴이구나 라고 해서 MCP 서버 클라이언트한테 나는 이런 툴들을 갖고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MCP 서버가 굉장히 금방 만들어져요. 자, 요건 이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고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MCP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많아요. MCP 서버만 이제 읽어드릴 수 있으면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MCP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그 이제 기타 코파일럿 에이전트 같은 게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로드 데스크탑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코파일럿 스튜디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웹 방식으로 하니까 자, 웹 애플리케이션을 MCP 클라이언트로 만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이제 그 챗봇 U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이저를 만드는 거니까 자,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MCP 클라이언트를 싱글톤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싱글톤으로 추가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MCP 클라이언트 팩토리에서 이제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죠. 그때 이렇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요.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랑 클라이언트 옵션. 그럼 이 두 가지 옵션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죠. 클라이언트 옵션은 사실 별거 없어요. MCP 클라이언트가 뭐다라고 하는 그냥 자기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 옵션이 있죠. 우리는 웹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SSE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 옵션을 써요. 만약에 스탠다드 IO 방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STD IO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고, 그럼 SSE 방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정해줍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뭘 가리킨다? MCP 서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MCP 서버가 지금 로컬호스트 3001번 포트로 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라! 라고 되는 거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를 만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SSE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던져주니까 바로 MCP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정보가 사실은 이제 이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MCP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로직은 이게 전부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을 시키는 이게 이제 그거라서 이것만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이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간단하게 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이제 멈추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실행을 시킬 거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투두 클라이언트 앱이 있고 투두 서버 앱이 있어요. 그렇죠? 이 투두 서버 앱이 MCP 서버입니다. 투두 클라이언트가 MCP 클라이언트예요. 기본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건 UI가 다 동일해요. 아까 보여드린 그 UI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에 이번에는 그 MCP 서버가 이 중간에 있어서 투두 리스트를 얘가 이제 만들어주고 삭제해주고 업데이트해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걸 싹 옮겨놓고 자, 닷넷 아이고 자, 닷넷 자, 런해서 MCP 서버 앱을 먼저 실행을 시킬게요. 자, MCP 서버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MCP 서버 앱이 실행이 이제 되고 있죠? 자, 되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 살짝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막 만들어지죠? 그죠? 메모리 DB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5242번 포트로 이제 MCP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MCP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MCP 클라이언트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렇지. 자, 닷넷 자, 와치런 해서 파운드리가 아니라 MCP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짠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또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서버가 이제 쭉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쭉 해서 지금 이렇게 됐죠? 이제 투두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버에 연결이 된 게 이제 보이죠? 왼쪽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금 여기에 5242로 연결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투두 리스트니까 이제 뭘 이제 해달라고 해야겠죠? 오늘 할 일. 자, 오늘 할 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아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녁 식사 7시. 자, 이렇게 추가 넣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가 됐으니까 그럼 뭐 할까요, 이제? 다시 한 번 할 일 리스트를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쭉 하니까 아하, 제 자연어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오케이, MCP 서버가 여기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땡겨줘 라고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에이전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 요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었으면 뭔가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정해진 형식으로 CD야 뭐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텐데 저는 계속해서 자연어로 뭔가 질의를 하면은 에이전트가 그걸 알아서 풀어가지고 MCP 서버한테 오케이,
요 이제 리스트를 보여줘라고 던져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자연어로 듣는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 하고 그 만들어질 때 지금 그 아까 두 개 그 MEAI와 AI 파운드리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챗봇이었지만 지금은 특정한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요 작업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는 이제 투두 리스트를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든가 특정한 쿼리를 날린다든가 아니면 자 오늘 발주해야 하는 뭐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뽑아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로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일단 데모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되게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단넷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단넷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통합된 개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적인 개발 경험을 쭉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넷으로 AI 앱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링크가 되게 많아요. 자, 사진 찍어 두시고요. 자, 지금 이제 단넷과 AI와 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수많은 툴들과 SDK에 대한 리스트들이 맨 위에 링크에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AI를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있고 시멘틱 커널, AI 파운드리 로컬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academia/단넷 AI, MEAI, 파운드리, MCP 샘플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그 데모들을 다 돌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바로 다음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